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좀 양해 말씀 드릴게. 제가 지금 혓바늘이요. 이 혓바늘이 진짜 이 혀가 거의 잘린 느낌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혓바늘이 난 부분인데 이게 자꾸 발음할 때마다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혀 짧은 소리가 좀 납니다. 히스토리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발음이 좀 고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알아보는 현대건설은 현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알고 있고요. 현대 무벡스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현대 위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같은 그룹사가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대 무벡스는 현대 건설이 원래 속해 있던 다른 이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사들이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알아보는 현대 건설도 원래는 현대 그룹에 편입이 돼 있었는데, 현대 건설이 지금도 물론 탄탄한 기업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재계순위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튼실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 걸프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때 이후로 이 사업이 급속도로 이제 악화되면서 결국 워크아웃, 매각 물건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그룹에서 이 현대건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현정은 회장 아래에 있었던 이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었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현대차 그룹에 편입이 돼 있고,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은 엄연히 좀 나뉘어 있는 그룹사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범현대가로 봤을 때는 같이 공통분모를 가져가는 게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현대 엘리베이를 공부할 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현대 엘리베이가 정작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그들의 사옥 등의 건물에는 현대 엘리베이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범현대가 안에서 좀 나뉘어 있는 그룹사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그룹이었지만 현대차 그룹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 현대건설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고자 하고, 그 중심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중심에서 현대건설이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6월 10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72,200원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총은 8조 176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1억 1,100만 주가 넘고요. 외인 보유 비율을 보면 23.89%,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74,000원이니까 지금 72,000원대의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돌파한 뒤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24,000원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굉장히 큰 폭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의 지금 차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점 부근에 있는 시점이라 지금 접근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과연 지금이 고점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의문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8.73%, 기아가 5.24%, 그리고 2대 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이 이 건설주 쪽으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주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원래 10% 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계속 지분을 추가하면서 지금 시점에는 10%까지 지분이 확대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게 국민연금공단도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재무 실적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넘어오는 실적을 보면 이 매출액 단위가 이게 20조 원 단위입니다. 20조 원, 30조 원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출의 성장은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눈에 띄는 게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갑자기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의 적자가
갑자기 발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2023년, 2022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이따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24년에 적자가 난 것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 건설사 치고는 그래도 부채 비율이 좀 양호한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좌 비율 유보율도 뭐 크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올해 1,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7조 4천억 원 그리고 7조 7천억 원 1분기에 확정 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실적 자체는 기존에 기록했었던 분기 실적보다 증가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기존에 기록했었던 영업이익 폭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이 매출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뭐 큰 폭으로 수주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과연 이 성장 속도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인가의 가능성을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까 이 적자가 났었던 작년에 이 실적 악화의 원인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관련 뉴스입니다. 올해 1월 22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어닝 쇼크가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좀 쇼크로 요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난해 종속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 그리고 2021년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수주한 사우디 자프라 가스플랜트 사업에서 1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고 러우 전쟁을 통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요 손실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는 합니다. 뭐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걱정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현재 CEO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한우 대표이사님이신데 자, 이분이 최근에 이 H로드를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창사 이래 최초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서 이 H로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상장 건설사 가운데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회사의 미래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이한우 대표가 처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중심에 원전에 대한 회사의 이 전략 방침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현대건설은 건설주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힐스테이트나 뭐 DH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원전 쪽으로 에너지 사업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로서 대형 원전과 SMR 요 원자력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겠다. 대형 원전과 이 SMR 이 두 가지 원전 시장을 겨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MR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에 1호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럽 불가리아 쪽 이제 코즐로두이 원전 쪽으로는 이제 본계약 체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홀텍이라고 하는 원전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케일 파워도 잘 알고 있지만 이 홀텍이라는 기업도 이 SMR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홀텍과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형 원전, SMR 원전에 계속 신규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2030년 에너지 붐은 신규 수주를 7조 원, 매출액 5조 1천억 원을 목표로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목표치냐면요. 올해 에너지 부문 매출액을 2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5조 1천억 원까지 25배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5년 이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원전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것 관련된 미국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맞은 K원전 유럽 넘어 미국 진출할 수 있을까라고 나왔던 6월 10일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신규 원전을
10기를 착공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 트럼프 정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요. 이 조지아주에 지금 짓고 있는 보글 3호 4호기의 원자로의 모습입니다. 이 원자로를 지금 누가 짓고 있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짓고 있죠.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대형 원전을 웨스팅하우스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미국, 그리고 러시아, 뭐 중국, 우리나라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진작에 손을 뗀 지 꽤 오래됐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현대건설이 좀 주목을 받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 지금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빨리빨리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규제를 완화를 해서 2030년까지는 착공, 이거는 사업을 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기의 원전을 미국 안에서 짓겠다라는 이 발표를 한 거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나머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핵심 파트너가 바로 현대건설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미 체결을 했고요. 공동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거 플러스해서 미국에서 10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다 주도할 거 아닙니까? 이 10개의 미국 원전에도 현대건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KB증권에서 5월 21일에 나온 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도 이거 중심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국 내 SMR입니다. SMR 개발 프로젝트 진행 현황이에요. SMR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워싱턴 쪽에 엑스에너지, 그리고 아이다호 쪽으로 보면 오클로, 테라파워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홀텍은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죠. 미시건 쪽으로 지금 SMR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내 착공이고 2030년 시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SMR 1호 가동이 되는 시점에 아마 굉장히 많은 SMR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카이로스 파워, 히타치 같은 이 SMR 기업들도 테네시 주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유럽은 원래 친환경 관련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고요. 뭐 네덜란드도 말할 것 없고 스웨덴,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친환경을 주장했었던 독일조차도 지금은 탈원전에 대한 그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웨덴을 비롯한 뭐 터키,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뭐 다양한 나라들이, 프랑스는 뭐 대표적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여러 유럽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원전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겨냥한 시공사, 그 원전 기자재 납품 업체들,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K원전,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수혜를 가장 입을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유럽도 지금 보시면 각 나라별로 아까 소개했던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 SMR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사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팀코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K원전. 기존에는 한수원을 대표로 해서 이 팀코리아가 원전의 모든 수주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입니까? 체코원전 본계약 체결을 했죠. 거기에 팀코리아가 수혜를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뭐 BHI 등이 있는데, 과거까지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바라카 그 원전 같은 경우에 이런 수혜를 좀 입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비욘드 팀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비욘드라는 말은 그 넘어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팀코리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 원전 사이클의 핵심은 팀코리아 중심의 단순한 수주 확대가 아니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민간 주체들이 글로벌 기술사들, 이 글로벌 기술사들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웨스팅하우스와 뭐 홀텍 이런 회사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글로벌 기술사들과의 직접 협업을 통해 전면으로 나서는 구조다.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공부하시다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내용들 많이 듣죠. 그리고 유럽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한국 한수원 중심으로 팀코리아들은 뭐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게 좀 파일을 나눠줬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추측 가운데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으로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자, 미국과 유럽 시장 쪽 중심은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뭐 독점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데, 이게 비욘드 팀코리아라는 얘기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이렇게 글로벌 기술사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단순히 한국 안에서 파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이 유럽 시장,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협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팀코리아 중심으로 갔을 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글로벌 비욘드 코리아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이런 글로벌 기업과 협업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는 온타임, 온버짓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타임은 제때에 맞춰서 기한을 지켜서 시공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온 버짓은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에 이 부분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온타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연장이 되겠죠. 공사의 완공이 연기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발생한다라고 여기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게는 2배 가까이도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수주 과정에서도 여당 야당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좀 오고 갔었던 내용이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한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그 계약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 납기가 연장되는 그 부분까지도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지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합리한 계약이었다, 다 퍼주는 조건이었다라고 좀 공격을 받았었던 내용인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완공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도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여기에 특화된 나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공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유로 시장을 지금 진입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고점 부근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종목 분석하는 시간이 6월 11일 새벽 2시 58분입니다. 지금 시간 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SMR 관련주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조금 조정을 가져가긴 하지만 위에서 받는 조정이기 때문에 뭐 조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은 원전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다른 SMR 관련주를 좀 볼까요? 네, 오클로가 있겠죠. 오클로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바닥에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원전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는 우라늄 생산 기업 카메코입니다. 카메코도 위에 떠 있는 상태죠. 자, 오늘 5.64%의 나름 큰 폭의 조정을 가져가고 있지만 뭐 이게 조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지금 흐름입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몇 개를 조금 더 보자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비슷한 흐름이죠.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G 버노바, 버노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원전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차트 분석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죠. 자, 52주 최고가를 지금 넘어섰고요. 계속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HI 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S&T 에너지, 뭐 S&T 에너지는 원전 쪽으로만 수혜를 받지는 않긴 하지만 원전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 알아보는 현대건설 어떤 흐름인가요?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최근에 86,600원에 52주 최고가를 찍은 뒤에 지금 72,200원, 오늘도 심지어 5.71%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얘는 조정을 언제 받을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 이 건설에 대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원전 쪽에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도 이 원전 관련해서 시공을 맡고 있죠.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이 원전의 수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보시면 한전기술이 좀 흐름이 약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의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원전 대장주들의 흐름을 2, 3등주가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고, 아까 보셨던 두산에너빌리티, BHI의 이런 강한 흐름보다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우리기술이 다소 흐름이 약한 이유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K원전에 속해서 수혜를 봤었던 이런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 KPS들이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제는 비욘드 팀코리아로 넘어가는 그 기업들이 이 수혜를 플러스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신규 진입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지금 보시는 한전기술 또는 뭐 우리기술, 오르비텍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비슷한 위치에 좀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전 KPS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우진까지도 나아가면 이제 뭐 원전 해체 사업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도 이런 흐름에 같이 좀 동반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좀 염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죠. 가는 놈이 더 간다.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의 이런 부담스러운 위치를 보더라도 과연 지금의 이 고점이 나중에 1, 2년 뒤에 봤을 때도 고점이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우주방산 쪽의 대장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가격을 보시면요. 자, 95만 원입니다. 자, 95만 원까지 고공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3월까지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21만 원으로 떠 있죠. 작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현대건설의 차트와 비슷합니다. 자, 이때 시점에서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때 뭐 방산이 뭐 수혜다, 뭐 우주 쪽이 뭐 수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한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이때 가격이 21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만약에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고점에 샀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린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똑같은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저런 흐름을 가져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국내 우주방산 쪽으로 국한되었었던 사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이런 전쟁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면서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채택을 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을 점점 의존할 수가 없게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재정이 쏟아지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방산에 대한 밸류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조차도 폐기할 수 없다라고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 흐름이라면 아까 방산과 비슷한 산업의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조정을 받을 만도 한데 조정을 겪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점이 과연 비싼 금액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근거를 둘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영상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산업을 공부할 때 지금 시장에서 왜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이 흐름이 언제까지 연속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지금 측정하고 있는 시장의 밸류가 여기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집권의 남북 경협이 관심사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라는 이 그룹이 갖고 있는 이 대북을 향한 특별한 좀 의미가 있죠. 우리는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현대건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지금 건설주, 지주사, 증권사, 자, 이런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의 이 PER, PBR 수치를 보시면요. PBR도 현재 떠 있는 시점에서도 1 이하죠. 그리고 업종 PER이 63배 적용을 받는 것에 비해서 현대건설은 10배 정도의 PER을 적용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남북 경협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MTS에서 현대건설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기업 계열을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업체로 남북 경협 수혜주라고 이렇게 떡하니 기업 계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건설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 대북주 쪽으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북주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지금 대북주 보시면요. 현대 엘리베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현대 아산 보십시오. 현대 아산. 최근에 한 3일간 거래 동안 굉장히 높이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9.01%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KOTC 시장이에요. 장외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난티, 뭐 대아TI, 부산산업, 대북주 섹터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했었던 신원이나 뭐 JST나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건설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시멘트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일현대 시멘트 차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아시아 시멘트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느냐라고는 볼 수 없어요. 과거 시점부터 차근차근 대북주도 반응을 하고 있었고요. 원전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흐름인데, 이 흐름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민주당 집권도 있었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원전과 대북 섹터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섹터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원전과 대북주인데, 이 두 가지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알아보는 현대건설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이게 옆으로 가는 조정이거나 뭐 큰 폭으로 떨어지는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긴 시점에서 분할 접근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현대건설만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북주와 원전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 보시면서 보시다 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질문이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인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